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일이 후딱 지났네요. 그죠? 세월이 굉장히 빨라요. 하여튼 제 얼굴 2번 보면 한 달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며칠 다 필요 없어요. 제 얼굴 몇 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가슴에 와닿죠.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예? 저 사장님은 자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볼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깎아 아무것도 아니죠. 60점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60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 있어요? 이때 저분은 왜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지? 그래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려있죠. 아주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세법은 또 제 얼굴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공이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이제 2번 배우게 되네요. 보강 있으니까. 그러면은 2주에 한 번씩 배우신 것보다 오늘 배우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배우면 작년에도 그랬고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또 마침 여러분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양도소득세를 2주간 배우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일부 배우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반 정도 또 배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 괜히 어렵다고 선배들이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이 교재 뒤쪽에 있어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노량진 강의 나갈 때는 이 양도소득세 국세를 먼저 했어요. 어렵다고 그래갖고. 근데 뒤에 재산세가 맨 뒤에 있는데 그게 또 어렵대요. 양도는 쉬운데. 그러니까 선입관 문제가 되는 거죠. 교재세법은 앞에 거는 쉬운 거고 뒤에 거는 어려운 거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양도소득세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 보면은 오늘 배우실 게 310쪽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310쪽에 보면은 소득세 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 소득세, 넓은 소득세법 안에 일부가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넓어요? 양도소득세가 넓어요? 그렇죠. 넓은 소득세법 안에 일부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소득세는 범위가 이만해. 다 배우려면 어려워.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소득세를 배우는 거니까 일단 범위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들어봤죠? 이런 것들 배우면 우리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보러 가는 건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소득세법 중에서 아주 일부만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범위가 적다. 그러면 소득세 총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용어 자체는 양도소득세와 겹칩니다. 따라서 뭐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느냐 그러면 박스에 310쪽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는 것만 알고서 양도로 직접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과세되는 소득,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우리가 8가지로 나열을 했어요. 8가지로 나열을 해서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소득세 내는 거야.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눈이 번쩍 뜨이죠. 소득이 많아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내는 거야. 근데 세법이 얼마나 잔인한 법인가 보죠. 과세되는 소득은 8가지로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나열하느냐? 종, 퇴, 양. 미스양도 아니고 종퇴양으로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종은 뭐가 되느냐? 종합소득. 퇴는 뭐가 되느냐? 퇴직소득. 양은 뭐가 되느냐? 양도소득. 크게 3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종, 퇴, 양. 그럼 퇴직소득은 뭐냐? 퇴직금 받았을 때. 퇴직금은 목돈이죠. 그럼 요걸 받았으면 퇴직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봤죠?
직장 안 다녀봤어요? 금수저네, 금수저. 그럼 퇴직금 받았을 때 퇴직소득. 그 다음 부동산 팔면 목돈 생기겠죠? 목돈 생기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퇴직금이다. 우리가 퇴직금 필요 없고. 양도소득이다. 그 다음 종합소득은 뭐냐? 어릴 때 명절 때 받았던 종합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종합의 뜻이 뭐죠? 시장도 이거 저거 있고 저거 다 있는 시장을 종합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동네 사는 것 같아? 명절 때 시장 안 가봤나 봐. 그러면 종합소득은 소득이 2개 이상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종합선물 세트 받으면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오, 빠져나가는 언변이 대단하시네. 여러 가지니까 종합이지. 세목별로 본다면 기억나는 거. 어려운 이 유아기를 보냈네요. 못 받아봤어요? 뭐 받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질문? 못 들었어요? 됐어. 이분은 그냥 빼버려, 그냥. 아주 앞에가 흥미진진하네. 종합 선물 세트 선물 받잖아. 그럼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분 말씀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여러 개라 하지 말고 콕 찍어 한두 개 기억나는 거. 뭐가 있었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도 못 받았어. 굉장히, 요번에는 좀 불우한 시절을 다 보내신 것 같아요. 뭐가 그 안에 뭐 있었죠? 에? 진짜 짠하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우리 남자 사장님. 종합선물 세트 박스 안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게? 저분은 아주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죠? 젤리?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이걸 얘기했더니 대학 강의 나가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기억 못 하는데, 그걸 안 받은, 종합선물 세트를 안 받은 세대가 이제 대학생들란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받아본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런 게 그냥 군것질거리가 다 들어간 게 종합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예를 다른 걸로 설명드려야 될 세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6가지의 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6가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죠. 어떻게 하느냐? 박스로 나와가지고 나열을 해놓고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얘가 주어진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개가 있는데 6개가 뭐가 있느냐? 이, 근, 배. 뜻은 몰라도 돼요. 그냥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것 6개 이러면 되죠. 그럼 이근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잡혔어. 잡히고 보니까 남자냐 여자냐? 여자예요. 왜 여자인지는 절대로 내 입으로 얘기 못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의 소득이 합산이 되어 있는데 이 6가지의 뜻은 몰라도 돼요. 6가지가 종합소득이더라.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근배 사기연. 이근배라는 사기꾼, 여자란 얘기죠. 이 6개가 종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는 뭐냐? 이자소득. 그 다음 그는 월급 받은 거, 근로소득. 그 다음 주식 투자 요즘 많이 하죠. 배당금 받았을 때 배당소득. 그 다음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 되면 사업할 거죠. 사업해서 벌어들인 것 사업소득. 그 다음 연금 받아 생활하시는 연배는 안 되신 것 같은데 연금 받으면 또 세금 내요. 그게 연금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 매달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 안 낸다고 그랬죠. 세법이 얼마나 잔인해요. 안 들어가는 건 다 기타 소득해서 기타 등등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근배 사기연 합해서 종합소득.
그 다음 퇴직, 양도. 그래서 8가지로 나열을 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거주의과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8가지로 나열을 해서 해당돼야지만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용어 알아두셔야 되죠. 용어 상식. 이, 근, 매, 사, 기, 연은 이자 받았어. 세금 내지 마. 배당 받았어. 세금 내지 마.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합쳐서 과세를 한다. 종합과세. 다시 말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세금 내요. 따로따로 내지 말고. 그러니까 원칙은 이금배 사기연은 따로따로 세금 내지 마라. 합쳐서 5월 달에 합쳐서 내라. 무슨 과세? 종합과세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외. 이 기본서에서 요거 많이 빠졌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셔요. 예외는 뭐가 있느냐? 야, 뭐하러 5월까지 기다리느냐? 돈 생길 때마다 세금 내버려. 따로따로 쓰레기 분리. 따라서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해서 과세하라. 이거 뭐냐? 이자 생겼어. 그럼 이자 생겼으면 이자 소득세 내라 이거야. 5월까지 기다리지 말어. 그럼 5월 달에 한꺼번에 내면 종합과세. 5월 달에 신고하지 않고 돈 생길 때마다 내면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가 되겠죠. 딱 2가지예요. 이금배 사기연 원칙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5월 달에 신고해라. 예외. 야, 5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따로따로 돈 생길 때마다 따로따로 세금을 내라.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이요. 유치하여. 종합과세라는 건 뭐냐? 여러분 믿어. 5월 달에 내. 5월 달까지 기다려주는 게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그럼 분리과세 뜻은 5월 달에 신고 안 해. 이 속을 이해하면 이거예요.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돈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걷어요.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분리과세. 그렇게 접근하면 아주 좋은데 공부식으로 하면 안 돼요. 5월까지 기다려. 믿어줄게. 종합과세.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것 같아. 돈 생길 때마다 거들래. 요거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때그때 걷는다. 여러분도 쓰레기 같은 게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끝이 안 되네. 뭐 100리터짜리 갖다 놓고 2달에 한 번씩 싸두다 버린다? 이건 아니죠. 그럼 종합과세예요. 그냥 조금씩 생길 때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뭐가 돼? 분리과세다. 이렇게 게으르면 또 이거 마무리 안 되겠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소득입니다. 복권. 그럼 복권 나 오다가 샀어요. 여기서 내 끝장을 낼 거예요. 그럼 복권을 갖다 샀는데 내가 100억에 당첨이 됐어. 뭐 이 정도는 돼야 복권이죠. 100억이 당첨이 되면 세금은 33% 띱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33억을 떼어요.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되면 33%. 최소한 당첨될 걸 대비해서 얼마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둬야 되겠죠. 세법 배우니까. 3억까지는 22%. 1억이다. 2,200만 원 세금 떼고 7,800만 원 받아. 3억 초과되면 33%. 그럼 100억에서 33억 빼면 내 수중에 얼마 들어와요? 67억. 얼마나 좋아요. 표정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금이 너무 많어. 세금이 많아요? No. 생긴 게 공짜인데. 그러니까 생각하기 닮은 거죠. 저는 만약에 100억 되면 50%도 내겠어. 지금 마음은 당첨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으로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엔 출제가 안 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복권 당첨될 거 대비해서 얼마를 받는다. 이건 알아둬야죠. 33%. 그럼 이거예요. 원칙은 우리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100억 줘.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 세무서 가다가 신고하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럼 100억 받았어. 세무서가 두 정거장만 가면 돼. 가는 동안에 버스 안 탑니다.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걸 내가 잠수 타고 밀항을 해? 아니면 돈을 내? 너무 33억이 기분 좋았다가 납부하려고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은 그 세무서에서 얘가 땀만 먹을 수도 있으니까 농협은행이죠. 복권의 담당 은행, 그 은행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너 복권 당첨금 줄 때 세금 띄고 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럼 내가 67억을 받았으면은 이 복권 당첨에 관한 건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에 끝. 한 번 내고 5월 달에 세금 안 내는 거. 돈 생길 때 걷는 걸 무슨 과세라 한다? 분리과세. 용어만 하시면 돼요.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을 알기 위해선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 태어났어요. 따라서 이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써요. 분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걸 무슨 과세? 분류과세. 우리나라 과세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법은. 이근배, 사기연은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 그러나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한다. 종류가 다르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라 얘기하죠. 따라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땐 딱 두 가지로 출제돼요. 하나는 요거 종합소득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하는 걸 무슨 과세라 한다? 분류과세. 그래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 얘들은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 전부. 이거 다 배우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무얼 중점으로 배우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여기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임대사업소득이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따라서 얘는 경년 1년 띄어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희박하고 얘 위주로 공부하면 여기서 5, 6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3문제짜리 배우고 마지막 다음 주에 3문제짜리 배우면 6문제 최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죠. 공부한다면. 자,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여러분 310쪽에 박스에 보면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가 들어가죠. 그죠? 2배사 근년기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이근배, 사기연 이렇게 순서 바꿔도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죠. 종합과세는 5월 달에 합쳐서 신고하라 이거죠. 그 옆에 하나가 빠졌죠.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복권 당첨처럼 5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돈 생길 때마다 걷자.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이게 바로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는 애시당초 종합소득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얘들은 구분해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 재밌는 건요, 이렇게 나와요.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그럼 틀리는 거고, 구분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항상 세법은 두 개야. 둘 중에 세법은 문제가 나오는 게 항상 둘이에요.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합산 틀리고 구분 맞고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태양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다르다. 무슨 과세? 분류 과세가 된다. 끝. 요렇게만 아시면 되겠죠. 용어만 아시면 돼요. 용어는 이해 가셔? 이게 바로 소득세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오늘은 양도소득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면 14쪽인가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자, 이 특징은 무조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특징은 넓은 의미의 소득세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빼고 양도를 직접 들어갑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특징이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개인의 양도가 된다. 우리가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있고 법인 소득세가 있어요. 상식? 개인 소득,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 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 내요. 근데 말이 헷갈려. 그래서 개인은 소득세를 하고 법인은 법인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팔면은 법인세 내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첫째, 누가 양도해야 된다?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지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 낸다. 그래서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질과세. 실질과세 말이 어려워. 필요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질과세는 무조건 걷겠다는 뜻이야. 쓰는 건 유식한 말로 실질과세. 우리끼리는 다 걷겠다. 즉 중요한 게 뭐냐?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 또 허가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 요거는 뭐와 똑같냐?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럼 같이 공부할까요? 취득, 사고, 양도, 팔고. 그럼 사고 팔면 혼자 거래예요? 두 사람 거래예요? 두 사람이 있겠죠? 내가 있고 네가 있겠지. 내가 팔면 양도소득세, 네가 사면 취득세가 되겠죠. 따라서 사고 파는 건 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그 물건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어. 허가 여부와 관계가 없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명의 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무허가 건축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곧잘 나오냐?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많이 나와. 왠지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등기가 안 됐으면 세금을 안 낼 것 같은 착각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등기나 무허가나 다 과세가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사실상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 낸다. 그러니까 모두 걷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의 유상이전. 유상이전은 뭐냐?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럼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에요. 무상은 공짜죠. 공짜면은 양도가 아니고 뭐가 되죠? 증여나 상속이 되는 거죠. 증여나 상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양도, 비반복적인 양도, 우발적인 양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집이라는 걸 평생 몇 번 사고 팔까요? 수백 번 돼요? 아니에요. 한 2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반복적이다 그러면 이게 본업이야. 매매업이란 얘기죠.
어제 사고 오늘 팔고 내일 사고 파는 것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매매업,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이근배사,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양도해야 되고 비반복적인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내는 거고 반복적이면 이게 사업이란 얘기죠.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 다음 열거주의 과세 방식 아까 했었죠? 소득은 종, 퇴, 양으로 구별을 한다. 열거주의. 그 다음에 분류과세 좀 전에 했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한다, 구분한다? 그렇죠.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이게 분류과세. 그 다음 양도를 한다. 취득세와 똑같죠.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건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여러분이 신고해야 돼. 만약에 정부가 알고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죠? 때 되면 고지서 보냅니다. 표정이 다 잊어먹은 것 같아? 그래서 사고 파는 건 정부가 그때그때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신고해 주세요. 이게 신고납세가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대장에 여러분 재산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정부가 다 알아. 이분은 집을 갖고 있고 저분은 상가 갖고 있고, 그럼 때 되면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이걸 보통징수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들 하셔? 그러니까 세금은 딱 두 가지야. 정부가 몰라. 그럼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고, 정부가 알아. 신고할 필요 없어. 때 되면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징수 방법이죠. 그 다음 마지막 물납은 없고 분할납부는 허용이 된다.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요거는 맨 뒤에 다음 주 보강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 듣고 뒤에를 배우면 되죠.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론상으로 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여러분 314쪽에 몇 개만 밑줄 칠까요? 314쪽이 없어요. 315쪽 앞에 있는 건데 2번 양도소득세 특징 나와 있죠. 1번 동그라미 국세다. 양괄호 2번 두 번째 분류과세다. 양괄호 3번 열거주의다. 4번 납세자가 신고한다. 5번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 및 허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특징에 관한 것은요 앞으로 계속 많이들 나올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317쪽입니다. 요거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보다도 용어만 하시면 돼요. 용어. 과세 대상은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요거는 용어 자체만 알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자, 양도의 개념이라고 나왔는데 양도라는 건 아까 특징에서 배웠죠. 바로 뭐가 된다? 유상, 이전.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단어만 알면 돼. 여러분 단어는 혹시 이해 가실려나? 표정이 이건 단어만 알면 돼. 매도가 뭐죠? 돈 받고 판 거야. 매수가 뭐죠? 돈 주고 산 거야. 매수면 취득세, 매도면 양도소득세. 끝. 그 다음에 교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럼 뭐예요? 헌집을 줬다. 대가가 있죠. 그 다음에 새집 들어왔죠. 자, 교환을 했으면은 우리가 납세 의무가 두 개가 생깁니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따라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나가는 거 양도소득세. 무조건 나가면 양도소득세. 들어오면 취득세. 그 다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다 그랬으면은 요거예요. 요 세 가지는 사고 파는 거니까 쌍방간에 두 사람 문제가 있어. 따라서 나가는 것, 오늘은 양도자 입장이 되는 거고 취득세에서는 취득자 입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불안하네. 이거 취득세와 똑같이 보면 돼요. 뭐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요걸 S전자 죄송합니다. S전자에다 투자를 했어. 돈을 투자하면은 금전 출자라고 그래요. 물건으로 투자하면은 현물 출자라고 그래. 그럼 개인이 투자한 거야.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투자했어. 그러면 소유권이 S전자로 넘어가겠죠. 그럼 개인의 명의가 S전자 법인의 명의로 이전이 됐으니까 갑은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받아요? 주식을 배정받겠죠. 출자다 그러면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게 출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부동산 명의가 나갔으니까 얘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고 S전자는 부동산 소유권 들어왔죠. 그럼 뭘로 되는 거죠?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쌍방향이에요. 오늘은 소유권 넘어간 사람 입장,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는 소유권 들어오는 S전자 입장이 되겠죠. 따라서 매도 또는 매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되는 사람 입장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3, 4월 달에 다시 또 들어갈 때 취득세는 소유권 들어온 법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항상 취득과 양도는 쌍방향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거울 쳐다보면서 거울아 우리 교환하자 이건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정신질환 초기 증세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하실 때 혼자서 먹기 싫으니까 거울 앞에 두고서 같이 먹는. 그러다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죠? 거울 보면서 그 밥 먹을 때. 그죠? 뭔 말을 못하겠어.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 요 세 가지 뜻 이해가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쉬운 말로 우리끼리 빚 때문에 넘어간 거야. 빚 때문에 넘어간 거. 대물변제, 변제, 빚 갚았어. 그럼 현금으로 빌렸으면 상식, 금전으로 빌렸으면 뭐로 갚아야 돼? 금전으로 갚아야 원칙이에요. 돈으로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지. 그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대물변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는 대물변제고 슬픈 얘기는 빚 때문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자, 친구끼리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빚 때문에 넘어갔어.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야, 너 상가 있던 거 어떻게 됐어? 그럼 거기에서 빚 때문에 넘어갔다는 얘기할 때는 어깨가 축 처져요. 그 목소리도 낮아져. 왠지 자신감이 없어져요. 빚 때문에 넘어갔어. 이러지. 빚 때문에 넘어갔어.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면은 남자는 뭐가 생명이에요? 가오. 그거 어려운 말인데. 가오라고 하니까 저랑 세대 같은 것 같아. 나도 그 얘기를 할까 지금 자신감 부족 이런 얘기를 바꿀까 했는데 그래 가오예요. 따라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친구가 야, 너 상가 건물 어떻게 됐어? 대물변제했어. 큰 소리로. 그럼 친구가 안 됐다 이러면 계속 사겨. 근데 친구가 어떻게 됐어? 대물변제했어. 잘 됐구나. 그러면 사귀질 말어. 그 친구는 무식한 친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세법 계산할 때도 그렇고 용어 자체가 그냥 도와주지 않을 거면 씩씩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남자는 가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친구가 잘 됐네. 이런
평생 이별을 해야 돼. 무식한 친구니까. 그래서 대물변제는 빚 때문에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수용모야, 뺏긴 거.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뺏긴 거죠. 대신에 부동산은 넘어갔지만 보상금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돈 받고 넘긴 거야. 슬픈 얘기야 얘도. 그 다음에 경매공매. 경매공매. 왜 내 재산이 경매 나가고 공매 나갈까요? 빚 못 갚아서. 그럼 결국 경매공매도 빚 때문에 넘어간 거란 얘기죠. 다 어려운 말 쓰는 건데 공통점은. 그 다음에 물납. 우리 재산세에서 배웠죠. 재산세가 너무 금액이 커. 돈 마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물납이라고 그러죠. 그럼 결국 뭐예요? 세금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물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비지. 채비지. 이건 일단 이렇게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채비지. 지가 뭐예요? 지가. 땅을 팔았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양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다 뭐냐?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그 사연이 빚 때문에 넘어가든가 세금 때문에 넘어가든가 하여튼 넘어간 거야. 우리끼리는 빚 때문에 넘어간 거. 따라서 얘들은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뻔해요. 앞에 단어가 나와.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양도로 본다. 그럼 옳은 지문이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거고. 아주 세법 문제가 나오는 게 뻔하다는 얘기야. 단어의 뜻만 알면 양도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다 일일이 외워야 되나? 표정이 외울 만한데? 그래? 외울 게 너무 많아. 세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세법 외우려면 그 시간에 민법을 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 단어의 뜻만 알면 이거는 빚 때문에 넘어갔네. 양도로 본다. 정답.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린다. 이렇게 찾으면 돼. 너무 쉬워요. 단어만 알면 돼. 끝.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무상이전. 무상이전이다 그랬으면은 얘는 상소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증여가 되는 거예요. 상소가 아니면 뭐가 된다? 증여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서 나왔던 거 채비지가 또 나왔네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겁니다. 어디 있나 안 찾아도 돼요. 요거 끝나고 밑줄 쳐드릴게. 다 알아서 해드릴게. 자, 그럼 채비지가 나왔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내 땅을 필요로 해. 또는 사업 비용을 나보고 부담하래.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개인용 토지로 퉁칩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비지 충당이라는 말을 써요. 퉁치는 거. 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 비용을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땅으로 사업 비용을 땅으로 준 게 채비지가 되겠죠. 채비지 뜻 몰라도 돼. 충당. 땅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땅을 이전을 해줬구나. 사업 비용 때문에. 그럼 짜네 안 짜네? 짠하죠. 내가 원해서 준 게 아니라 정부 법률에 의해서 준 거니까 이것도 뺏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짠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이게 바로 채비지 충당이야.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요.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명의로 돼 있죠. 뭐가? 땅이. 토지라는 부동산이 사업시행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누가 내야 돼요? 사업시행자. 근데 사업시행자가 사업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에 공사비 줘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땅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대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채비지를 매각을 했으면 누가 매각을 한 거예요? 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개인만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거야. 세금 안 내. 그 다음부터는 다 누가 낸다? 사업시행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도 누가 내죠? 사업시행자. 매각을 해도 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근데 매각이라는 것 대신에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거. 잘 봐요. 내가 사업시행자야. 이분이 건설회사 하셔. 공사를 내가 맡겼어. 공사비 드려야죠.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채비지를 땅을 이분한테 팔아서 공사비를 줬어. 그럼 사업시행자는 매각, 땅을 팔았으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어려울걸? 건설회사에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땅을 매물로 내놨는데 거래가 안 돼. 팔리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 어떡합니까? 건설회사에 내 땅을 공사비 대신으로 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거 매각하려니까 도대체 안 되네. 그러니까 요 땅으로 공사비 줄게. 네가 팔아서 써. 대신 좀 싸게 줄게. 이럴 때도 있겠죠. 이럴 때도 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매각한 걸로 본다 안 본다? 과연이겠죠. 이거 알아둬.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무조건 양도야. 내가 제3자에게 팔아도 양도로 보는 거고 공사비 대신에 채비지로 줘도 양도로 본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 건설에서 많잖아요. 공사비 대신에 물건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어떤 분들 건설업자들 이 분들은 집이 원룸 하나 지어줘. 공사비로 원룸 하나 받았어. 많이 그런 게 있죠. 그 다음 빌라 하나 지어줘. 몇 동 지어줘. 그리고 빌라 한 동 받아. 왜? 공사비 대신에. 팔았으라 이거죠. 그래서 건설업자들은 뭐예요? 집이 열 몇 채씩 있다가도 어느 날 되면은 자기가 공사해서 망해가지고 집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없나? 없어요? 참 불행한 생활을 하시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번 건설회사 이 겉에 붙이는 대리석 있죠. 됐어. 우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거기도 잠깐 발을 내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한참 건설 경기 좋을 때. 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기를 맞아서 그래, 그것도. 중국석. 우리나라는 돌이 없어요. 거창 문경석이 다 없어졌어요. 고갈이 됐어. 그래서 지금 다 돌 보면 어디 거예요? 중국 돌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짠해. 한도 끝도 없이 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벌면 뭐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어디 나라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중국 돌이 지금 많습니다. 중국에 돌산이 많아가지고, 싸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사기 걸리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 주식회사 이런 게 없고, 유한회사예요. 잠깐 어느 정도까지 한계 있다가 없애버리고, 다른 거 차리고. 아이고. 그래서 채비지는요, 일단 이렇게 보면 돼. 채비지가 나오면 이게 다야. 개인이 충당, 양도소득세에서 충당. 그럼 개인에게 넘어갔구나. 양도소득세 안 내. 짠하니까. 근데 채비지를 매각을 했다.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던 땅 팔았구나. 공사대금 주려고. 그럼 양도로 보는 거죠. 채비지 2개. 그 다음에 명의가 사업시행자 걸로 돼 있으니까 매년 재산세도 누가 내야 된다? 사업시행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배웠던 거예요. 채비지 이게 다예요.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각 팔았구나 양도로 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끝나겠죠. 충당의 뜻만 알면 돼요. 매각은 뜻이 뭐예요? 매각. 팔았다. 그러니까 양도야. 충당은 뭐야? 파는 게 아니라 퉁친 거야. 사업비용 때문에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토지를 교환을 해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비과세에서 보상금 나오는 거 있어요. 보정금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해서 지적 경계선, 지적 부상에 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토지를 뺏긴 거예요.
요거는 세금 낼 필요 없다. 따라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왜? 경계선 변경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여보세요, 고개 끄덕거리면 어떡하라고. 지적 경계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도시계획에 따른 거죠. 졌어 내가.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이 나왔습니다. 환원의 뜻이 뭐죠? 환원? 에? 받은 걸 돌려주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난 어떡하라고? 뺏겼다가 찾아오는 걸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 뺏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야?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요거는 내 입장. 환원. 찾아왔어. 찾아왔다는 건 과거에 뺏긴 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럼 환원의 뜻은 찾아왔다. 옛날에 뺏겼네. 옛날에 뺏긴 걸 찾아오는데 상식적으로 이분한테 뺏겼어 내가 작년에. 올해 가서 뺏긴 거 돌려주세요. 그럼 이분이 아유 줄게요 이래요? 뭐라 그래 이분이? 뭐라 그래? 왜 이분이 근데 저기서 못 줘 그래? 못 줘 그잖아. 못 주면 어떻게 돼?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내가 이겼어. 이겼으면은 환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림은 이해가요? 아니야. 한 번 더 해보죠.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얘가 7살짜리 애가 있어. 항상 요 예를 듭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워. 이따 또 나옵니다. 소유권 환원. 알아두셔요. 좀 이따 또 나와요. 7살짜리 애가 있는데 컴퓨터를 좋아해. 아이템을 사고 싶어. 엄마한테 이겼다 터질 것 같으니까 안방에서 우리가 등기권리증 빼다가 공인중개사에게 3만 원에 팔았어. 3만 원에. 갑은 이 사실을 몰라. 왜? 등기권리증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가슴에 품고 자요?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오죠. 야,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끝났어. 몇 월 며칠까지 집 비워주기 바란다. 오바. 이렇게 연락 왔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등기권리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7살짜리면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인가요? 이건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갑이 어떻게 되죠? 소송부터 한 걸죠. 중개사 가죠. 우리나라는 온정주의니까. 중개사 가서 7살짜리한테 사냐? 그래도 미안하니까 3만 원에 산 거 내가 10만 원 줄게. 돌려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무조건 소송부터 걸어? 당사자 찾아가서 달래겠죠. 그럼 얘는 줄 의사가 없으니까 못 줘. 그럴 때 어떡합니까? 소송을 걸죠. 그럼 이 소송의 이름이 뭐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에요. 이게 지문에 나와. 문제에서. 이것만 이해해도 돼. 매매 원인이 모두 무효야. 그러니까 예전에 넘어간 것도 무효고 이겨서 환원 찾아온 것도 무효란 얘기죠. 이 매매 자체가 무효예요. 말 이해가요? 따라서 예전에 넘어간 것도 무효고 이번에 찾아온 것도 무효고 따라서 먼저 넘어간 것도 양도로 볼 수 없고 다시 찾아온 것도 양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이해 가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민법 교수님 원장님한테 질문하면 돼. 난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래서 이름 자체에 매매 원인 무효다 하기 전에 이걸 이해해야죠. 환원. 환원은 찾아왔다. 옛날에 뺏겼었네. 그냥 순순히 안 주더라. 소송을 걸었다. 이거 자체가 무효다 이거야.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양도로도 볼 수 없다는 것. 이게 환원이야. 그렇게 접근해야 쉬워. 환원이라는 것은 다시 찾아온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탁해지. 신탁해지도 우리가 신탁 재산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됐어요. 얘도 똑같아 이랑.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을에게 부탁을 하죠. 올해 2021년도 신탁재산이 제일 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신탁을 왜 하느냐? 야, 관리하기 힘드니까 네가 좀 관리해줘. 3년만 수수료 넉넉히 줄게. 그럼
갑은 누가 되는 거죠? 위탁자. 을은 누가 되는 거죠? 수탁자. 그런 다음에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소유권을 이전해줘. 형식상이야.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야. 이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로 보내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얘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했다가 신탁계약이 끝났어. 중간에 끝났어. 해지되면 다시 찾아와야죠. 소유권 넘어가도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없죠. 얘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로도 볼 수 없고 취득으로도 볼 수 없어. 왜? 형식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아까 양도소득세 특징 중에서 사실상의 유상이전만 된다고 그랬죠? 형식상의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그 다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했대요. 갑이라는 사람이 빚이 있어. 경매 넘어갔어. 5억짜리야. 이걸 갑이 다시 입찰을 해서 5억에 낙찰받아서 입금시켜. 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가 재취득하면 어떻게 돼? 또다시 압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다시 자기가 재취득해. 또 압류 들어가죠. 밤새요. 이건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유권 이전이 되냐 안 되냐? 누구 명의 거예요? 갑. 누가 재취득했어요? 갑. 소유권 이전 돼요 안 돼요? 원래 자기 건데 자기 걸로 안 되잖아. 표정이 무섭게 어렵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이거는 양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사회에서. 만약에 갑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나왔다. 그러면 갑이 입찰하는 게 아니라 갑의 자제분들이라든가 형제들이 입찰해갖고 낙찰받아서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죠. 뭐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요 말 이해가요? 경매 나온 걸 자기가 재취득한 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끝.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도로 봐. 얘는 무조건 양도로 안 봐. 그럼 시험엔 어느 게 많이 나올까요? 양도로 보는 거, 보지 않는 거? 잘 안 나와 얘들은. 물론 나오긴 하는데 뭐가 나오냐? 두 갈래길 나눠주는 거. 상황이 두 개 되는 거. 요럴 때는 양도로 보고 요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그게 시험에 나와.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 헷갈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한 내용 또 밑줄 치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려? 그건 이따가 마지막 설명을 하고 밑줄 쳐드릴게.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